정의화 의장이 오늘 아침에 야당의 의총과 관계없이 15일 오늘 오후 3시나 4시에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이송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정의화 의장 대단한 분입니다. 6월 5일날 한다고 했다가 6월 11일날 늦추더니 대통령 방미 핑계를 댔습니다. 마음 편하게 갔다 오시라고. 이거 빨리빨리 해놓고 가는 게 거부권 마음 편하지요. 대통령이 갔다 와서 거부권 행사하려면 마음이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정의화 의원은 뭔 생각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대통령이 더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또 6월 13일 금요일쯤 할다. 6월 15일날 한다다. 6월 16일까지도 할 수 있다다가 오늘은 15일 오늘 오후 3시에 보낸다고 합니다. 자, 자구수정이라는 것을 들고 와가지고요, 여야 원내대표가 정부에서 이 국회가 문제가 있는 시행령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정부에서 그것을 강제적으로 고쳐야 된다라는 부분을 자구를 요구한다를 요청한다로 바꾸고, 그 다음에 처리하여 이행한다는 부분을 앞에 검토를 넣어서 처리하여 그냥 통보한다, 이런 식으로 바꾼다면 그것이 강제성이 없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도 없을 것이다. 정의화 의장이 언제부터 대통령과 그렇게 잘 소통을 하십니까? 엊그제 한겨레 신문의 성한용 기자 칼럼에 보면 눈도 잘 안 맞추는 사이라고 그렇게 성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 국회법 개정안을 가지고 지금 뭘 하는 겁니까? 자, 원래 강제성이 없이 국회가 시행령 중에 법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지적을 하면 정부 쪽에 통보하고 정부는 그걸 갖다가 검토해보고 또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지금처럼 자구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법을 갖다 국회법 개정안을 할 필요가 없이 원하는 대로 했으면 손 안 대도 다 되는데 왜 211명이나 달라들어서 상권 분립에 위배되고 위헌 요소가 있다라는 식으로 강제성을 넣어서 법을 고쳤다가 다시 또 여야가 모여서 강제성을 낮춘다? 강제성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강제성이 100%부터 10%, 1%까지 종류가 있습니까? 그래서 강제성을 몇 프로로 낮추려고 생각하십니까, 정의화 의장은? 그래서요, 정말 의장이 데리고 여야를 가지고 자신들이 만든 법률을 해석을 통과시킬 때에 강제적으로 정부에 고치도록 하겠다 라고 통과시킨 거는 그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 아닌 거를 갖다가 기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통과시켜 놓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권 지도부가 곤란해질 것 같으니까 이제서 그 내용에서 강제성을 낮춘다? 국회의장이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행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엄청난 건의, 절대적인 건의로 움직여야 될 분이 본인이 중재해서 지금 배추 가격 흥정합니까? 통과시켜놓고 경매 입찰로 통과된 배추 한 트럭을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일로 와봐라, 조금만 입찰 통과된 다음에 조금만 낮추자고 이러면 배추 장사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중매인이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당신 돌았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법을 가지고요 통과시켜놓고, 통과시킬 때 그렇게 청와대가 문제가 있으니까 통과시키지 마라, 차라리 공무원 연금개혁법 안 시키도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통과시켰으면 그만큼 절박함이 있어서 통과시켰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은 211명의 국회의원의 뜻을 존중해서 넘기면 되는 거고요. 국회의장이 왜 거기에서 자구 수정을 해가지고 강제성을 낮춘다 이렇게 합니까? 국회의장이 국회의원 300명 위에 있습니까? 국회의장이 대통령 위에 있습니까? 국회의장은 그냥 형식적으로 그걸 넘기는 자리에 있는 전달자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넘기면 돼요. 왜 국회의장이 그걸 자구를 수정하겠다고 나왔습니까? 자, 그거 자구 수정을 해서 야당을 꼬드겨서 자구 수정을 해서 넘겨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대통령이 전국 주도권을 갖다가 잡을 기회를 놓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렇게 고집을 피워서 여야가 글자까지 고쳐줬다, 이렇게 정리하는 부분을 후세에 남기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박 대통령 임기 끝나고 나면 그때 법 통과된 것은 강제성이 있는 건데 하도 그래서 강제성 부분을 조금 덜 하도록 말을 고쳤는데 이제는 그 말을 그대로 해서
그 법 통과 정신대로 가야 된다. 나중에 또 그렇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요, 저는 제가 이 뭐 거부권 행사나 국회법 개정에서 누구 뭐 팬들고 어쩌고 싶은 사람도 없어요. 저는요, 국회에서 표결을 해서 법을 고칠 때는 정말로 신중하게 조심해서 표결을 하고 참가를 하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필요 상정을 할 때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상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중요한 법을 덜렁 새벽에 기습적으로 쿠데타 하듯이 상정했다가 이 난리가 되도록 합니까? 통과시키고 나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통과되면 입법 정신은 정말 엄격하게 지켜져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정부로 넘어가고, 그러면 대통령이 위헌이냐 아니냐, 상권분리 위반이 아니냐 고민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것도 또 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다시 국회로 돌아오면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제 곤혹스럽겠죠. 대통령이 반대하는, 그래서 반대한다고 전달했던 부분을 그때 기신에 쓰였든지 뭐 꿍꿍이 속에 있었든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하려고 따로 가고 레임덕을 만들려고 했든지 어쨌든 그 법을 갖다가 그렇게 통과시켰던 부분이 잘못된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을 지고요. 그 다음에 상정을 안 하면 됩니다. 야당이 뭐라 그러든지. 그러면 이번 국회 끝나면 자동 폐기가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우리는 국회의원의 원칙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재의결에 들어가겠다 해서 다시 200명 이상이 찬성해서 표결을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법과 상권 분립의 정신이, 헌법 정신이 지켜지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요 장난을 치고 말장난하고 처음부터 꼼수가 있으니까 글자 고쳐주겠다고 하고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통과시켜 놓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때문에 그런 꼼수를 법에다가 넣었습니까? 그 꼼수 넣어가지고 이제는 대통령 우리 밑에 있다 이렇게 해보고 싶었습니까? 그리고요,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했는데 명색이 여당 지도부라는 사람들이 이걸 다시 재의결해서 통과시켜버리면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여당으로 인정하지 않아야죠. 당연히 탈당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국민들 앞에 떳떳하고 자신들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발 좀 넘기세요. 나도 빨리 넘겨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빨리 하시면 저도 시위 좀 그만하고 싶습니다. 허리도 아프고요. 날도 덥고 죽을 지경입니다. 저보고요, 새정년에서 싸가지 없는 진보 이런 말을 했다고 새정년에 언론감시위원회에서 저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재했다 이렇게 보도도 났고 또 방송사로부터도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신문에 보면 싸가지 염치 없는 정당이라는 그런 어떤 제목 하에 강준만 교수가 썼던 싸가지 없는 진보라는 책도 소개되고 이러면서 지금 공갈, 세작, 뭐 봄날은 간다 노래, 투가면 연판장 돌리고 초선이 중재선들, 따선들을 보고 말버릇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는 이런 운동권 풍토가 80년대 광범위한 야당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엊그제도요, 당의 사무부총장, 수석 사무부총장이라는 김경엽 의원이 세작이라는 표현으로 비주류를 공격하다가 또 한번 난리가 났습니다. 자, 수석 사무부총장은 공천이나 다음 총선을 지휘할 수 있는 그런 또 조직 재정비를 지휘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사람을 임명할 때 상당히 시끄러웠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강준만 교수는요, 싸가지 없다라는 부분을 왜 싸가지가 없느냐, 싸가지가 있어야 사람이고 싸가지가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무례하고 지만의 도덕성 우월성을 가지고 언행이 불일치되고 사람들에 대해서 모멸감을 갖다가 주는 언행을 하고, 그 다음에 쓸데없는 이념적 담론에 집중해서 그런 걸 논쟁하는 과정에서 예의가 없이 굴고, 그리고 항상 가르치려고 하는 태도, 이런 것들이 싸가지 없는 진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은 뭐 친노하고 가까운데요. 싸가지 없는 행태에 대해서 개작두를 쓰겠다라고 해서 호평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교수가 싸가지 없다라고 이 책을 쓰고 이런 말들이 광범위하게 자기 당에서도 도는데 문제가 안 생기고요. 제가 방송에서 그렇게 이 말이 보편적으로 돌고 있다 이러면서 싸가지 없다라고 말을 하면, 싸가지 없는 진보다, 저 친노가 싸가지 없다고 하면 그게 방송 출연 정지의 사유가 됩니까? 자, 뭐 제 그 말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새정년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다면 새정년의 혁신위원회는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국회의원 중에 자질 없는 사람 소환 좀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출판 기념회 이런 거 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해먹던 돈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지속 해먹는 그런 공천제도 없애고요. 더 나아가서 어떻게 국민의 민생을 갖다 돕는가. 아까 제가 말한 통신비, 단말기 요금 분리하는 이런 과감한 결정을 좀 내리고요. 이렇게 하면 저절로 혁신이 됩니다. 그 말로 가지고요, 뭐 상대방 제거하려는 맹분을 뒤에 감추고 그걸 가지고 무슨 뭐 물갈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혁신되는 거 아닙니다. 물을 가르면요, 새 사람, 좋은 사람이 올 거라 생각합니까? 흙탕물을 이렇게 갈려다가 그 다음에 뭐 물이 오는 줄 압니까? 폐수가 옵니다. 오염된. 그래서 물갈이가 항상 능사는 아닙니다. 야당은 지금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뭔가 하면요, 지금 야당에 의원하는 사람들의 자질, 물론 여당에 의원하는 사람 자질이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야당에 의원하는 사람들의 자질, 즉 그 사람들의 사고를 완벽하게 바꾸지 않으면 야당이 제대로 아무리 혁신을 외쳐도 될 수 없고요. 있는 사람 쫓아내고 나면 그 자리에 더한 사람 옵니다. 그래서 늑대 피하다가 호랑이 맞는 꼴 납니다. 야당은요, 내용으로 혁신해야지 사람으로 혁신을 하려고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